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구속되다입니다. 자, 오늘 자정 좀 넘은 시간 12시 30분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송경호 부장판사.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번 구속영장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만 그래도 힘내면서 이번 구속영장이 어떤 의미로 발부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 이 멘트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원은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법원에서 쿵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말이 저는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을까요? 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7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모든 증거를 다 검찰이 가지고 갔어요. 유례없는 압수수색이었고요. 유례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여다봤더니 노트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노트북을 건네주었다. 정경심 교수는 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 자, 이 대목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 대목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검찰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 나오는 단골 멘트, 다툼의 소지가 있다. 자, 한쪽에서는 노트북을 주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노트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영역 아닐까요? 그런데 이 송경호 판사는 노트북을 받아놓고 정경심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송경호 판사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분이시고요.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분이고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관련돼서는 실제로 증거인멸을 했었고 그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었던 당사자들은, 실무자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을 지시를 내렸을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시킨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따뜻한 배려는 구속영장 발부 시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정 12시 30분 12시 30분에 정경심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다음날 조간신문 1면에 정경심 구속 이렇게 모든 언론사들이 쓸 수 있게 따뜻한 배려를 해준 것이죠. 박근혜 구속영장 몇 시에 발부됐을까요? 새벽 3시 5분에 발부했습니다. 저는 12시 30분에 정경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일면 톱에 정경심을 도배해라 라는 강력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리한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2년, 3년 걸릴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재판을 이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강금원 회장님, 정현주 KBS 사장님,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사건, 우리는 이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의 이 먼지털이식 수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 줄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권한을 건드리지 마라. 니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겁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검찰개혁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조국보다 더 깨끗하게 산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티끌 하나 없는 놈 빼고는 다 입을 다물어라. 우리가 너네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어서 가족의 인생을 모두 망가뜨려 주겠다. 표창장 위조, 인턴 증명서 위조. 자, 이런 것으로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이 됐고 수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도 저도 정리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이 절대 몸통일 수가 없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충분히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젠 조국을 소환해야 된다. 조국을 구속해야 된다. 이야기하겠죠. 자, 조국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국이 짧은 시간이나마 법무부 장관일 때 했었던 개혁안들 모두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혁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전개될 확률이 있겠죠. 공수처 당연히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수순일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검찰의 칼끝은 조국을 향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조국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을 꿈꾸지 말아달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검찰 조직은 임기가 없죠. 이제 임기의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는 3년차가 지나고 4년차 될 쯤에는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언론과 검찰은 또 개혁을 시도했었던 힘 빠진 대통령을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전 사전 작업으로 조국과 조국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다 하고 나서 갑자기 김어준에게 힘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힘내야 한다.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정치구단, 정치 10단 박지원의 힘내요라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번 여의도 집회에 갔을 때 나눠준 플랜카드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세상.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지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힘내요. 우리 힘냅시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수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아 보이죠.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검찰, 법원조차도 공수처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도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견제가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권력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지금부터고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